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시가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의 시가문학 하면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악장이라든가 가사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조라는 장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조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민족문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시조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용상, 형태상의 특징, 기원 등등을 살펴볼 텐데요. 학습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그 내용은요.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분을 해봤습니다. 평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. 일반적으로 시조라고 하면 크게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평시조가 가장 시조의 기본이 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여기에서 한 구 이상이 길어진 시조를 엇시조라고 합니다. 또 다시 두 구 이상이 더 길어진 시조는 사설시조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주로 평민들이 많이 창작하던 장르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은 조선의 시가문학 중에서도 초기에 주로 많이 지어졌던 평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거고요. 시조의 기원, 또 발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, 시조의 그 기원이 무엇인지 다양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요, 평시족의 대표작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,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를 가지고 내용과 특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 내용은 오늘 형태상의 특징과 평시조의 종류, 그 다음 시조의 기원에 관련된 학설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. 먼저 평시조의 형태상인 특징,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시조의 그 출발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발생했다고 알고 있나요?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신 지식이 있을 텐데 오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시조라는 것은 고려 중엽에 발생을 해서 고려 말에 완성이 된 시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발생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려 중엽으로 보지만 그 완성이 된 시기는 고려 말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고려 말에 완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창작이 된 시기가 이제 조선 초부터 아주 왕성한 창작 활동이 있게 되는 그런 문학 장르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평시조입니다.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은 여기에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태상의 특징에서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단형적인 정형시다. 정형시라면 일반적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.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행은 각 3행으로 해서 초장, 중장, 종장의 3장으로 구성이 되겠고요. 각 행은 사복격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 행이 3, 4, 4, 4 해서 하나, 둘, 셋, 넷. 네 토막의 형식으로 끊어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각 행은 사복격. 그래서 각 음보는요. 이걸 1음보, 2음보, 3음보, 4음보라고 하죠. 그래서 한 행이 4음복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글자 수로 얘기를 했을 땐 세 글자 또는 네 글자의 그런 음절로 글자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조 기본형은 요 밑에 지금 여러분들 참조를 해보시면 3, 4, 4, 4, 그 다음 3, 4, 4, 4, 3, 5, 4, 3 해서 3장 6구 45자 내외인데요. 여기에서 지금 보면 45자 내외라고 했죠. 여러분들 암산이 빠르시면 한번 총 더해보시면 45자가 맞습니다. 틀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톡을 쏠게요. 자, 이 부분에서 보시면요. 총 45자 내외인데 그러면 한두 자 정도의 가감은 가능한가라고 할 텐데 그렇죠. 한 자나 두 자 정도의 가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너무 이 틀에 맞춰서 쓰다 보면 또 새롭게 창작을 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요. 여기에 있는 초장이나 중장의 글자 수는 한두 자 정도의 가감이 가능했지만 꼭 지켜줘야 될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. 무엇이냐? 바로 종장의 첫구 석자. 종장의 첫구 석자만큼은 꼭 지켜줘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
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른 부분은 뭐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꼭 지켰다는 거죠.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한번 그 작품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길제 시조인데요. 회고가 형식입니다. 그 고려의 영화로웠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시조인데요. 글자 수를 먼저 한번 선생님하고 맞춰보면서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보시면요.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디없다. 자, 여기는 세 글자 세 글자씩인데요. 한두 자 정도의 가감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. 형식을 거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시조라는 건 일정한 이런 기본적인 형식에 맞춰서 쓰여졌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. 다음으로는 내용상의 특징 좀 더 세부적인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작가와 사상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텐데요. 우선 고려 초기의 작가들은 대표적인 그 작가들로 우탁과 이조년, 이조노, 최영, 정몽주, 이색, 이방원 등의 작가를 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작가들이 뭐 정몽주라든가 이방원이라든가 이게 여기서 이방원의 하여가와 또 정몽주의 여러분들 단심가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이방원이 이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려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시조를 보내게 되죠. 정몽주에게. 정몽주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? 익히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을 좀 공부를 했다면 좀 아시겠지만 단심가라고 해서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이시랴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. 절대 나의 고려를 향한 충정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해서 이방원이 붕괴해서 바로 선주교에서 이 정몽주가 바로 피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조선 왕조 초기에는요, 길제나 또 원천석, 정도전, 변계량, 맹사성, 황희 등의 다양한 작가층이 나오게 됩니다. 뭐 조선 왕조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뒤쪽에서도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송축가 형식의 그런 어떤 시조들도 많이 창작이 되게 됩니다. 고려 왕조의 어떤 번성이라든가 고려 왕조의 기틀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문학을 하나의 약간 수단적인 요소로 좀 활용한 부분도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. 또 고려 말과 조선 초라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양상, 회고가 형식이라든가 절의가, 그러니까 절대 절개는 변치 않겠다, 고려 왕조에 대한 그런 노래라든가 아니면 조선의 어떤 그 왕업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들로 나누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사상적인 측면으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 당시에 그 시조의 출발점이 성리학, 즉 주자학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형상화한다라는 부분이 하나 들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또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은 어떤 목적 문학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, 순수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쓰였다는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해본다면요. 인간의 정서를 구체적인 서정성으로, 자, 구체적 서정성이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가요? 인간의 정서라는 건 인간 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입니다. 기쁨, 슬픔, 노여움, 뭐 여러 가지의 그 감정들을 구체적 서정성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했는데, 뭐 서정성이라는 건 조금 있다가 대표적인 작품인 이조년의 작품을 보겠지만요. 그 이조년의 작품 속에서도 보면 봄밤의 애상적, 슬프고 쓸쓸한 정서를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뭐 백꽃의 달이 하얗게 비치고 은하수는 삼경인제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했다라는 면에서 구체적 서정성을 드러냈다. 또 하나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충의 사상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이원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원적 성격이라는 건 주제가 양분화돼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. 일반적으로는 주교적인 충의 사상이 좀 더 주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조가 창작이 되게 되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타나게 돼서 양면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내용상의 특징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상의 특징에서는요, 임금에 대한 충성. 방금 앞에서 그 주제가